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너머TV 닭간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도 경민정의 닭간다로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목요일까지 건너와 보니까 또 새롭네요. 이렇게 처음 만나 뵙는 게스트분도 계시고 해서 오늘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그제 너무 추웠는데 오늘 추위가 사르르 녹으면서 버스 파업도 풀리고 조금은 편안한 출근길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621명 시청 중이신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우리 닭간다 이 고품격 논평 프로그램이 더 많은 곳에 소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스트의 초정일 정치해보쇼 닭간다 함께 정치 뉴스를 까볼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좀 안녕하셨죠? 출근이요? 네. 전 출근하지 않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오는 고를 조금 출근고로 개념으로 그것도 봐가지고. 출근이라고 하면 두 번째 출근은 괜찮았습니다. 예, 하나 방송 치고 네. 오셨구나. 하나 살짝 때리고 왔습니다. 또 무찌르고 왔습니다. 보수의 전사들. 근데 요새는 민주당은 조금 잘 맞는 입장 아닌가요? 저요? 실게 맞나? 저는 그 멘탈을 좀 내려놓고 하면 됩니다. 때리면 뭐 맞고 뭐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또 상대방이 잘못하면 또 깊숙이 파고들고 뭐 그러는 거죠. 뭐. 배워야 되겠네요. 예. 멘탈을 내려놔야 됩니다. 요즘 민주당 게스트분들은 아주 능력이 출중하세요. 이거 맞는 것도 잘 맞아야 되거든요. 멘탈이 예. 집중하네. 예, 강성필 부대변인님을 네. 미디어에서 많이 찾는 이유가 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열 네. 수석 최고위원님은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는 처음 봬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석에서 뵐 때와는 또 다른 네.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그러네요. 아주 진행을 시작을 하시는데 무슨 라디오 오래 진행하신 것처럼. 웃겨. 느낌 다르다. 그러니까. 야, 황현이랑 김규호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어. 사실 불만이 많았어. 이 다음 달에 황현희 씨가 여행 마치고 돌아오면은 경민저 그거 안 되겠더라. 복귀 우리가 방송은 꼭 지키겠습니다. 볼 거야 내가. 저희가 제명 맡겠습니다. 조기 귀국하는 거 아닙니까? 황현희 제명합니까? 아니 경민정의 제명을 제가 맡겠습니다. 그래요? 네. 황현이를 무찌르자. 듣고 좋습니다. 있나 황현이? 예, 우리 이민찬 네. 부위원장님은 제가 지난번에 화요일 방송에서 예. 뵌 적이 있어서 아주 든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세 분은 어떻게 장어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못 먹습니까? 자, 오늘 저희가 장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쭉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요. 씨알이 좋다 그러죠. 오. 굵지 않아요? 네. 예, 직접 선별 작업하고 깨끗하게 그러네. 세척해가지고 아주 정갈하게 담아냈습니다. 고창이 민물장어로 유명해요. 그렇죠. 예, 네. 고창에서 민물장어를 직접 선별해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손질까지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먹기에 아주 편한 상태로 배송을 해드리고 꽁꽁 얼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신선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드리면은 이게 어떻게 먹지 싶잖아요. 네, 네네. 이 안에 매콤 양념, 또 달짝지근한 양념, 그 생강까지. 예, 생강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강 중요합니다. 예, 장어는 생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수적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먹다 보면 자꾸 생각 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제가 예전에 뭐야 러브라인이야? 누구야? 또 나는 아니지. 누구요? 네? 아니 누구야, 생강 누구야? 하시니까 또 네. 그래서 생각이 난다고 또 네. 이렇게 라임을 맞춰주셔가지고 아하. 뭐 제명 당한 그 사람이 생각 순간 또 당황을 좀 안 되나? 했어요. 네. 오늘부로 한 번 하고 잘리는 거예요 목요일? 아니, 예. 장어 그래요.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사람 있다 그러면 당황스럽지 우리가. 또 그렇게 되나요? 확실히 너는 유부남이야. 그래요? 너는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좀 사다 줘. 아니 근데 네. 제가 고창 지역 국회의원을 모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고창 장어를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네. 진짜 어딜 가도 장어는 고창이 맞아요. 정말로 저희 그렇죠. 부모님도 그래서 모시고 가가지고 일부러 선운산 갔다가 네. 그 옆에 갯벌장어도 갔다가 다 다녔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도 장어 먹어봐도 고창 장어만한 게 없다 그러셨거든요. 맛있겠네요. 고창에 괜찮아요. 이 장어가 이렇게 유명하고 그럼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 여의도 너머 TV에서는 아주 사랑받는
아주 맛있는 제품들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 가격이 삼겹살 400g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1kg을 와. 25,900원. 1kg을 저게 25,900원. 지금 팩에 들어있는 그죠? 요거 25,000원. 손질하고 나면은 그 네. 손질 부위가 조금 제거가 되고 나면 네, 700g 정도가 확 보장이 되는 네, 네, 네. 그런 아. 분량입니다. 한 3분 드시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고창 직송 민물장어 1kg에 25,900원. 지금 인터넷 주문이 조금 좀 서툴거나 혹시 불편하신 분 계시거나 또 대량 주문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밑에 알려드리고 있지요. 151-5280번을 누르시면 친절한 상담원이 상담을 받아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저희 네이버 검색창에 여의도물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 귤 주문해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있죠. 주문하기도 굉장히 간편해요. 네, 네이버도 되고 음. 카카오톡도 되고 그래서 음. 주문도 간편하고 바로바로 오더라. 너무 맛있잖아요. 아유 너무 맛있어. 네, 저희가 맛 없는 거는 감히 소개를 못합니다. 아. 예, 이렇게 보장 이렇게 MC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게스트분들에게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오늘 네네. 예, 이런 자부심 느끼는 것처럼 제품에 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아, 점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연료 대신에 이 장어를 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 진심입니다. 제가 출연료 얘기, 예. 출연료와 이 물건을 바꿀 정도면은 음. 여러분 믿고 드셔도 됩니다. 아, 좋습니다. 아, 믿고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성남 총각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10,000원 슈퍼챗 주시면서 장어가 반들반들한 게 누군가의 머리가 떠오릅니다. 하셨어요. 아,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머리를 예. 짚고 그랬어요. 아,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제명 최고의 의견. 네. 물음표가 탁 찍히는 부분이에요. 어제 그제 밤이죠. 새벽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윤석열 사형 구형보다 이게 더 놀랐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예측이 됐던 부분이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은. 근데 와 너무 놀랍게도 우리 한동훈 전 대표의 기습 심야 제명 결정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민주당 입장은 좀 어떠세요? 일단 저는 놀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되기 전에 공약을 했고 또 김민수 최고위원도 한동훈 전 대표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너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들 참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조금 의아했던 거는 네. 요즘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뉴노멀이 생겼습니다. 어. 근데 중요한 일은 한밤중에 모두 잠든 후에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뉴노멀. 아, 그러고 보니까 낯선 풍경이 아니네요. 네. 한밤에 뭔가를 해치워버리는 기자들이 느낌.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어. 아 우리 출근한 다음에 하죠. 왜 밤에 하냐고 도대체. 그럼 기자들은 그 시간에 뉴스가 터지면은 네. 일어나서 바로 써야 되나요? 그렇죠. 어. 그 전까지 또 이제 뭐 뻗치기 보통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는 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국장님 전화가 옵니까? 일어나 뭐해? 터졌어. 국장이 전화 오고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해서 아, 국장한테 그러니까. 보고를 하겠죠. 예. 근데 여튼 결론은 근데 이제 친 한동훈계 분들의 이제 반응이 이 충격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참 당신들 순진하다. 몇 번이나 경고를 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뭐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니래요.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본인 빼고 다 관심 있었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결론은 제명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자체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당원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 제명될 거라는 거는 이미 정가에서 파다하게 예상이 됐었던 문제고 네. 저는 이제 제 3자적인 입장이니까 제가 뭐 디테일을 얘기하기보다는 원래 이제 이 정당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이 주류와 비주류 그러니까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있습니다. 네. 저희 과거에 민주당도 친노와 비노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냉정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원래 정치가 비정한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도 당 대표로 표를 받아서 선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당권 휘둘렀잖아요. 어쨌든 잘 안 됐잖아요. 물러났죠.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다시 출마해가지고 네. 당원들에게 표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당권파가 그 당권을 휘두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비당권파, 비주류가 된 사람들은 그냥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권파가 만약에 잘 못하고 실수하면 그때 또 전당대회 열어서 당원들에게 평가받아가지고 다시 당권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게 저는 기본적인 정치의 도의상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이 친한계들은 아직 그 정치 현실을 좀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강북 화타님이 2,000원 후원 주시면서 성필이 형 추석부터 단계 문제에 관심 갖더니 지금 도파민 터지겠네. 아 보였나요? 솔직히 조금 예. 뭐 이건 너의 슬픔은 나의 기쁨 뭐 이런 거죠. 뭐 뭐. 김병기 제명을 덮어버린 이런 아,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면은 머리 아프네. 예, 김병기 얘기하고 그러세요. 이따 할 건데. 이따 합시다. 아, 아니 뭐야? 그 뉴노멀에 민주당도 동참을 했어요. 김병기 그 윤리심판원 결정도 밤에 나왔어요. 아하. 아니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고 원래 들어간다. 그런 결정은 예. 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심야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 이게 뭐 윤리위에서 결정이 난 것이고 네. 윤리위가 이제 이후에 최고위의 의결이 필요해요.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지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징계가 확정이 됐다 네. 이렇게 보기 좀 섣부른 게 있고 네. 뭐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당내 여러 소장 개혁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과 장동혁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회 전에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장동혁 대표가 또 최고위원분들이랑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 억울한 부분을 윤리위에 다시 소명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재심 기간이 한 열흘입니다. 열흘이니까 이미 하루가 지났죠.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어떻게 본인의 억울함을 이제 소명할지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침에 최고위 회의에서 제명 의결될 예정이었는데 이 소장파 의원들하고 만났잖아요. 네. 그럼 우리 수석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조금 의견들이 받아들여질까요? 소장파 의원들은 좀 반대하는 의견이 높잖아요, 목소리가. 그렇죠. 이게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공개적인 반대를 좀 하고 나왔던 상황이고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 정도의 결정에 대해서 뭐 알았거나 준비를 했다면은 의원들에게 미리 설명을 충분히 하고 설득의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 정치에 있어서 명분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완전히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일단 의문점이 첫 번째 있어요. 도대체 사실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이 커피가 있다라는 사실을 놓고 이 커피가 쓰다 달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힘 당권파라고 그러죠. 어쨌든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와 네. 한동훈 쪽에서 하는 변명이 서로 완전히 달라요. 커피의 존재 유무 자체를 서로 반대를 해요. 보시면은 당무감사위원회는 1,400개의 조작 댓글이 있었고 2개의 IP에서 다 사용됐고 네. 그 2개의 IP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했느냐 안 했느냐를 얘기해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자, 한동훈 대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니네가 내놓은 1,400개 중에 600개가 조작이야. 그런 조작된 결과를 대놓고 어떻게 나보고 감사를 이걸 하는 거야. 네. 징계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럼 나머지 800개는 뭐예요? 그럼 나머지 800개는 본인이 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어저께도 그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단계 링크 단계에 올린 게 그 자신 가족들이 올린 건 사설 링크, 기사 링크 이런 거다. 그럼 그 800개가 다 사설과 기사의 링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잘못한 것도 없고 뭐 처벌받을 이유도 없겠죠. 예. 근데 800개가 다 그런 건지 아닌지 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 가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단계에 글을 올렸고 그 단계에 글을 올린 내용이 좀 심할 정도의 어떠한 당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느냐. 그래 놓고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놓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안 돼요. 네. 이거를 왜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도 왜 한동훈 대표한테 소명 기회를 안 준 거예요.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불러가지고 자 우리가 조사했는데 이 800개 중에 야 이만큼은 욕설이고 비난이더라. 이거 너네 가족 한 거 맞아 아니야? 물어봤어요. 저.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흠결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명분이 저쪽에 실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명은 과했다. 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럼 그 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측에서 얘기를 해야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이 제명 결정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명 결정이 과했다는 여론이 있죠. 음. 그러면 징계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 네.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다들 당내에서도 시원하게 말씀을 못 하세요. 네. 오늘 대안과 미래 분들이 이제 대표를 해서 몇 분이 장동혁 대표를 면담을 하고 나왔는데 백보를 했어요. 백보를 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게 징계 수위를 오늘 최고위에서 바로 의결하지 말고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달라.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이 제명은 과하다. 제명은 과하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좀 낮추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 이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징계 수위가 좀 과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원초적인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뭐 안철수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오늘 다 메시지를 내셨는데 다 메시지를 내시는 게 제명은 과하지만 한동훈 대표 빨리 사과해라. 왜 메시지 안 내느냐라고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방금 우리 김성열 수석 최고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는 이 당의 공식 기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수조사가 이뤄진 건 처음이었어요. 그 당무감사위에서 조사를 한 게 1,400여 개의 글이 2개의 IP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2개의 IP가 어디냐? 도곡동이라는 거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의 자택이 있는 그 2개의 IP에서 여러 아이디가 있었는데 6개의 아이디인가가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가족과 관련된 아이디가 5개가 나온 거예요. 예. 그 아이디가 600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00개는 그럼 누가 작성했느냐? 그럼 동명이인이거나 제3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3자의 아이디가 있는데 어떻게 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과 동일한 IP를 쓸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정황상 이거는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와 밀접한 인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당무감사위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IP가 누가 IP를 썼고 어디 지역이 있는지까지만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윤리에 넘겼던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 결정이 나자 우리 가족이 쓴 게 600개는 맞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 대부분은 사설과 칼럼이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700개의 글이 어떻게 가족들과 동일한 IP에서 작성이 됐는지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말씀하신 그 사설 칼럼 과거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잡고 있을 때 주진우 당시 법률자문위원장이 얘기한 게 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네. 그 당시에는 주진우 위원장은 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쓴 글이 900여 개다. 근데 900여 개로 보이는데 그중에서 사설 칼럼은 200개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주진우 위원장이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를 대신해서 말씀하셨던 그게 200개라는 거잖아요. 사설 칼럼이. 그러면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말씀하신 600개 대부분이 사설 칼럼이다라고 한 것과 또 배치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론은 어쨌든 간에 이 문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과 동일한 IP에서 1,400개의 글이 나왔고 그 내용에는 사설 칼럼도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등뿐만 아니라 당내 여러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깔끔하게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넘어갔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논란이 될 필요도 없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과는 하시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정치적 대결 구도를 이어가고 피해자 서사를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구도를 점점 짜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정치에서 공격을 할 때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팩트를 가지고 속된 말로 조져야 되고 두 번째는 타이밍이고 세 번째는 이 공감받을 수 있는가예요. 근데 그럼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거 기술적인 얘기인데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 측을 비판하시는 분들의 이 어떤 공격의 포인트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은 간단하게 이해가 돼서 나쁜 놈이네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팩트로 그럼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측의 선수다라고 하면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2개를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꾸 뭐 다운 게시판 얘기할 때 민주주의 찾고 익명성 찾는데 저는 익명성이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장인, 장모, 배우자, 딸이 있어요. 아이디가 가족 아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온 가족이 노트북 하나씩 가지고 모여 앉아가지고 밤이든 낮이든 1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각자 자기 아이디 가지고 자기가 올리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비판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 측은 당권파들은 자꾸 한동훈 대표 당신이 썼냐 안 썼냐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런 논리로 따져본다면 한동훈도 자기 아이디 가지고 1000개든 10,000개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쓰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무리 딸이라도 아버지라도 자식이라도 가족의 아이디를 가지고 쓰면은 1개를 썼던 밤에 썼던 아침에 썼던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불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뭐 1000개가 됐든 몇백 개가 됐든 그 IP가 뭐 강남 어디 일대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장인이나 장모가 새벽에 둘러앉아서 1분 간격으로 너 올려 각자 올리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혹시 당신의 가족 중 누구가 다른 가족의 아이디를 가지고 도용한 건 아닌가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올랐던 글이 지금 삭제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삭제한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그러면 자 한동훈 당신 가족이나 당신이 이 글 삭제했어? 이거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거 안 물어보고 자꾸 막 복잡해요 뭔가가. 맞아. 그게 저는 확실하게 어떤 이 공격의 포인트가 안 되고 한동훈 전 대표 측으로서도 뭔가 계속해서 반론의 어떤 의미를 어떤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다라는 거고, 이게 팩트와 관련된 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힘 소장파가 아니지만 왜냐면 나이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개혁파라고 할까요? 근데 이분들도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결기가 없어 보여요. 만약에 저희 민주당 같잖아요. 그러면 당대표 사퇴하라 그래요. 정말 결기를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지키려고 마음 먹고 잘못됐다는 걸 어필할 것 같으면 당대표 사퇴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수위를 낮춰달라? 제명은 과하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뭐 반반입니까? 차라리 사과하고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니 그러면 뭐 당원 정지 뭐 1년 하자는 거예요? 3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들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결기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보고, 마지막 하나는 네. 제가 앞서 첫 번째 말씀 드렸듯이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국민한테 제가 봤을 때는 저라면 그냥 사과하고 한동안 자숙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언젠가 국민의힘의 위기가 왔을 때 한동훈을 찾습니다. 근데 본인이 계속 지금 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뭐 소송한다, 막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를 길게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한테 마이너스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좀 돌이켜 봐야 되는 게, 아니 자기한테 이런 큰 일이 생겼고 또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맞는데 왜 그러면 당내 구성원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이거는 이 장동혁 대표가 가는 방향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한동훈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당내 비호감이 구성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멈춰서 가지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본인의 지도자로서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고위 의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파 의원들이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다. 이건 조금 국민 보시기에도 공감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요. 한동훈 대표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사과했으면 아마 소장파 의원들도 가가지고 사과했으면 이만 합시다. 에? 그만해요. 우리 다 같이 가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그게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라디오 나가가지고 내 가족이 한 거 맞다. 나한테 돌을 던져라. 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딱 이게 정석적인 플레이야. 그럼 제가 딱 그 인터뷰까지 보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걸로 벗어나겠구나 했는데 한 2-3시간 뒤인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뭘 올렸어요. 그걸 올렸더니 그걸 가지고 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한테 돌 던지라며. 근데 돌 던졌더니 고발하겠대. 이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거는 큰 실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거기서 그렇게 나갔으면 안 돼. 그냥 그렇게 때리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야 이거는 근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조작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괜찮아요. 예. 자기는 사과한다는 스탠스를 그대로 견지를 했어야지. 예. 근데 몇 시간 전에 사과한다 그러고 바로 고발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가나. 근데 그러겠죠. 사과 얘기나 법적 조치 얘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팩트로 네. 말씀드리면 2024년 11월
6일 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메시지를 냅니다. 뭐라고 내냐면 한동훈 관련해 가지고 유언비어 허위 사실 유포하는 유튜버들 법적 조치한다 그래요. 근데 조치 안 합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나요. 13일이 됐습니다. 11월 13일. 그때 또 엄포를 넣습니다. 그때 이름을 밝힙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그런데 법률 조치 또 법적 조치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요. 11월 29일이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야, 너희들 내일까지 안 지우면 나 진짜 고발한다. 서울시경에 나 접수하러 간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법적 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아니, 사실 그 허위 사실 유포하면은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기자들도 기사 쓰는 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언론에 재갈 물린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법적 조치를 3번이나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의심하겠어요? 고발을 하게 되거나 법적 조치를 하면 수사를 받게 되잖아요. 고발한 사람이나 피고발자나.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우리 이민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IP가 정말로 이제 강제 수사권에 의해서 오픈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조치라는 말도 신중히 해야 되고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는요 지지자들에게 명분을 줘야 돼요. 그 명분을 만들어줘야지 지지자들이 지역에서 그 명분으로 어떤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 네. 논리를 갖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명분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나 이 당내 많은 구성원들이 강력하게 한동훈 전 대표에 옹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사실은 이미 드러났고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쓴 게 드러났고 그런데 사과하지 않는 이 모습 네. 때문에 옹호하지 못하는 거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분명히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지금. 윤리위가 결정을 했고 그걸 의결을 하기 전에 많은 소장파 의원들에게 의견을 듣고 의결하지 않고 의총에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 공을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넘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굉장히 정치인의 결단하는 모습, 자질 이런 것들이 평가되는 국면이 온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이 어떤 현안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일 깔끔한 게요.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네. 어떤 회생의 길이 열리고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책임을 미루고 끝까지 법적으로 문제 없다. 네.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회자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당무감사위가 결론을 냈을 때 조작감사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프레임을 잡고 당무감사위를 공격을 한 거죠. 네. 당무감사위원장 개인의 어떤 전력을 공격을 또 했죠. 그리고 나서 언론에 나가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옥균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단계 게시판 사건의 배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윤리위에서의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게 뭔가요? 제2의 계엄이다. 내란이다. 이런 탄핵에 반대한 나를 숙청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명을 또 다른 계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그 계엄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네. 국민의힘의 공식 당론은 계엄은 정당하지 않고 위헌 위법했다고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상처가 커요. 네. 그런데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상처에 당원과 지지자들의 상처에 또 소금을 뿌린 거예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민심이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가 어드바이스 좀 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사용하는 언어들 있잖아요. 네.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최근에 좋습니까? 정말 이런 표현은 안 좋다라는 게 2개가 있었거든요.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을 제명한 것이 뭐 일종의 뭐 계엄이다라고 했는데 계엄이라는 단어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게도 지금 현재 트라우마가 있는 단어고 특히나 지금 현재 2026년 1월에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단어가 예. 계엄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계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좀 판단 미스인 것 같고 최근에도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장동혁
대표가 나의 스텝이다, 뭐 스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신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랬죠. 그랬죠. 현직 대표인데 그래도.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뭐 되게 그 누가 들어도 불쾌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장종욱 대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선출된 당 대표잖아요. 표를 받아서 예. 본인도 윤석열 스텝이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다고 또 뭐 인터뷰 하셨잖아요, 과거에.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 스텝이었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더 윤석열 스텝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얼마나 분노할까 그 말 네. 들으면. 근데 그게 사실 맞네. 알면서 제가 봤을 때는 노린 거라고 한방 매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 언어 선택, 단어 선택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로 자신의 위치가 균형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근데 모르겠어요. 요새 트렌드인 것 같긴 한데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자기에 대한 위치를 스스로 굉장히 높게 잡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자, 자신을 공격당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엄이다. 옆에 있는 사람도 쿠데타다 이러거든요. 자, 계엄이나 쿠데타는 집권 세력을 다른 사람들이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미 자신은 집권 세력인 거야. 자신은 높은 사람인 거야. 나를 때리기 위해서 계엄이나 쿠데타를 하는 거야. 자, 피해자로서의 위치를 잡으실 거면 그렇게 본인을 높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지금 힘없어서 당한다 해야지 국민들이 그래 한동훈한테 너무한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계엄? 이 단어가 맞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냥 이거 그냥 더 이상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네. 단계 게시판 때 셧다운 시키고 삭제시킨 거 이거 비겁한 행위예요. 안 했어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해명 나오는 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가족이 했다. 내가 돌 맞겠다. 여기까지는 깔끔해.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좀 구차해요. 예. 구차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은 좀 심한 게 맞다. 지금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도 보면은 친한계 한 의원이 나와가지고 라디오에서 이준석 대표는 뭐 성상납 관련해가지고 아웃됐다 이런 허위 사실이요. 갑자기 소환되네요. 누군가. 아니 정말 이렇게들 하지 누구야? 마십시오. 누가 그랬어? 박모 그랬어? 씨라고 저기 계시는데 사실을 알아보고 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허위 주장을 하면은 자신들의 주장에 전혀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명 심하다? 아니 저희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허위 사실 유포하는 모습 보면요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시는 그런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이슈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당계 제명이 이게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세 분이 모두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하시는 중에 또 재밌어요 이게. 예. 뭐가 재밌어요? 오랜만에 물 만났구나. 계속 어디 방송 닦이다가. 갔는데 친한계하고 이제 당공파가 비당공파가 이거 가지고 1시간을 얘기하는데 야 너무 집중하고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요. 네. 다른 진영에서는 김병기가 더 집중의 대상인데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자 좋아요. 그럼 우리 얼른 넘어가서 우리 김성열 수석님이 조금 빨리 가셔야 돼가지고 이 질문 좀 땡겨서 한번 할 텐데 2차 종합특검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혁신당이랑 국힘이랑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첫 주자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선정이 됐는데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천하람 원내대표는 약간 시간상의 뭐 시간이 다는 아니지만 시간상의 부담과 그리고 만약에 24시간을 한다 그러면은 그 배고픈 거 잘 못 견디시는데 괜찮으시겠냐. 뭐 햄버거 갖다 놓고 하면 되죠. 햄버거 먹으면서 하는 초유의 필리버스터가 되는 겁니까? 그거를 이 못하게 하는 그건 없죠. 뭐 어떤 거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물, 취식, 물 갖고 들어가잖아요 본회의장에. 네, 물밖에 안 돼요. 물밖에 네. 안 돼. 아 진짜요? 네. 어떻게? 들어가요. 물 대신 막 토마토 주스 막 그런 거. 아니 화장실 갔을 아유, 때 아니 제가 이걸 비하려는 게 아니라 천 대표님 배고픔 잘 참아요. 아, 그래요? 덩치가 그래서 그렇지. 네. 잘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몹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 종합특검이라는 것 자체의 부당성에 대해서 알려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대 특검이 400억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0억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네. 그리고 특활비만 43억이랍니다. 아니 특검이라는 건요. 월정한 수사기관이
정부의 고위 관료나 아니면은 여당의 실세들, 그래서 멀쩡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때 그때 쓰는 특별한 수사기관인 거예요. 근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은 이미 지금 사형 구형까지 받으신 저런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특검에서 갈 일이 아니고 경찰 수사 잘한다면서요. 경찰한테 맡겨가지고 갈 일입니다. 왜 국민 세금을 그렇게까지 낭비하면서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 부당성을 알려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천하람 대표가 나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건데, 부담스럽진 않습니다만 그게 있어요. 하필이면 내일 또 저희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초청하셔가지고 오찬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안 간다 그랬지만 저희 개혁신당은 여태껏 뭐 한 번도 그런 거에 빠진 적이 없어요. 저희는 가서 할 말하자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항상 참석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필리버스터가 길어지게 되면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께서 이렇게 야당 대표를 모시고 식사를 하시겠다는데 가야죠. 가가지고 그 부분은 필리버스터 조금 빨리 끝내고 나서라도 가서 이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께 지금 이대로 특검 가시는 거는 너무 좀 낭비가 심하고,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권력, 민주당에 대해서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 민주당 보세요 지금. 자, 통일교 뇌물 나왔죠. 공천비리 나왔죠. 성추행, 그 다음에 보좌진 갑질, 또 뭐 있어? 차명주식. 지금 민주당에서 터지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 지금 경찰 수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선우, 김경에 대해서 압수수색 2주 만에 들어갔어요. 아니, 김경이야 밖에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들어오는 날 맞춰서 했다고 그래요. 강선우는 왜 안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죠. 그동안에 뭐 텔레그램도 들어갔다 나왔다 뭐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더 심한 게 민주당에서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고 나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가요. 민주당이 허락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민주당에 대해서 하고 있는 수사에 이거에 제대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국민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랬잖아요. 공천비리 확실하게, 이번에 한병도 원내대표 되시면서 공천비리 확실하게 끊어내겠다, 조사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실 거면요, 지금 민주당 내의 자정작용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특검이라는 외부의 수단을 빌리시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민주당이 더 결백을 증명하면서 자신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이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2차 종합특검 단독 강행 처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우리 정치인들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 수준의 그 법안 처리 방법이 아닌 거 아닌가.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우리가 이제 방금 김성열 최고께서 이제 통일교 어떤 특검이라든지 그거하고 지금 2차 종합 특검하고 이제 이렇게 섞어가지고 말하니까 그게 마치 뭐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거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건희와 관련해가지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해결 못한 거를 가지고 저는 특검을 엄청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김성열 최고도 저랑 방송 자주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매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개인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힘 빼지 말고 정말 국가 예산 1조 6천억 원이 투입돼 가지고 매일 22만 대의 차량이 오고 가는 그런 교통 체증을 해결하는 그 양평 일대의 주민들과 그 근처 나들이를 다니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사업 자체를 본인들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종점을 꺾어버린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조차도 우리가 소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문매를 맞아야 된다고 하면, 저는 수사력이 부족했다라고 지탄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기꺼이 받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밝혀야 된다. 근데 이게 김건희 오빠 김진우 집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최근에 문건이 발견됐는데, 이게 강상면으로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다는 전제하에 개발 계획을 작성한 문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이 또 뒷받침해 주는 게 나왔고, 또 인수위에서 국토부에서 용역업체로, 또 용역업체가 국토부에게 과업보고서를 낸 걸 보면 그 중에서 경제 타당성 부분은 4페이지가 삭제됐어요. 이러한 정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내란이든 뭐 해병대든 그런 거는
뭐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김건희의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이 의혹만큼 풀고 관저 이전공사 그리고 관저 이전공사를 덮으려고 했던 감사원의 이 비위 행위들 이런 것만큼은 좀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좀 야당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통일교는 뭐 신천지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릴게요. 수사를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수사해야 됩니다. 저도 양평 고속도로 문제, 샤넬 구두, 디올백, 뭐 그라프 목걸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평 고속도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사해야 돼요. 자, 근데 수사 어떻게 했습니까? 특검에서 했어요. 특검 누가 임명했습니까?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하셨잖아요. 근데 잘 못했어요. 왜 잘못했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밑에 있는 검사들의 항명이 있었고 뭐 자기들이 태업을 했고 이랬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특검 또 만들면 이제 누구 데려다 하실 건데요? 또 검사들 데려다 해야 돼요. 아니 왜 한 번 실수를 하고도 또 그걸 반복하겠다는 겁니까? 수사하십시오. 근데 기한을 정해놓지 말고 경찰한테 넘겨서 하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약간의 좀 오류가 있다는 게, 네. 아니 그 말씀 저희가 뼈 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임명한 특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논리로 또 따진다면 최근에 뭐 강선우, 김병기 너희들 수사 경찰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냐. 네.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못할 때 그건 경찰은 원래 권력이 취약해요. 요번에도 보세요. 국회를 막은 게 누굽니까? 내란의 동조에서 국회를 막은 거는 경찰이에요. 경찰이 국회를 막아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20명 구형받았어요. 경찰은 구조상 권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권력은 경찰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미 이 2차 종합특검은요. 사형 구형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국민 세금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시라고요. 네. 민주당도 이 2차 특검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본회의 처리를 미룬 거예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이후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좀 갖죠. 아니 재판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구형이 벌써 되고 있는데 또 뭘 더 한다는 거지? 좀 있으면 또 다른 혐의들 재판들 줄줄이 선고가 난다는데 뭘 또 한다는 거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 그 특검이 이재명 정부 들자마자 이 민주당이 추천했던 특검이 그 모든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아주 본인들이 원하는 검사들 차출하고 수사관을 데려다가 6개월 동안 강도 높게 수사했습니다. 강도 높게 수사했어요. 그런데 찾지 못했죠. 네. 양평고속도로 말씀 자꾸 주시는데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선 이 공무원의 개인 비위 이 부분 말고는 찾은 게 없어요. 그러면 잠깐만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말씀드리잖아.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찾은 게 없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네. 지금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문건이 나왔다고.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나 그 오빠나 이 가족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소환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특검이 제일 먼저 착수했던 게 양평고속도로예요. 거의 가장 먼저 압수수색했어요. 네. 그 공무원의 개인 비리가 드러나는 게 특검 완전 초반이었어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럼 압수수색했을 때 자료 다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오빠 집이든 어디든 압수수색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왜 그때 6개월 동안 못했던 걸 왜 지금 내놓을까?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과연 특검이 그러면 이 부분을 아예 몰랐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다 법리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거나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기소까지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2차 특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슬쩍 흘린 거예요, 언론에. 12월 말에 이 12월 29일 특검 종료되기 직전에 왜 이걸 언론에 흘립니까? 그럼 이거를 언제 이 자료를 파악했는지를 알아야 되죠. 왜 특검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왜 기소를 제대로 못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업도 없이 그냥 끝날 때쯤에 자료가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검 더 해야 됩니다. 이거는 특검이 굉장히 무능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그런 특검의 기소를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런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재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2차 종합특검 또한 또다시 민주당이 추천할 거 아닙니까? 또다시 그런 사람들 앉혀서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세 줄줄이 낭비하고 또다시 정치적 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미 다 본인들이 6개월 동안 탈탈탈 털어서 3개의 특검이 기소를 다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또다시 한다는 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특검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2025년 5월경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한 열변을 토해주고 계신데 이 와중에 우리 서동국님께서 2,000원 주시면서 성렬이 형이랑 강성필 투샷 졸귀라고 투샷 잡아주시지. 잔망 루피 대 곰돌이 푸. 내가 푸는 아니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또 세 사람이 뭔가 닮지 않았냐 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민찬 부위원장님 네. 보니까 보니까 뽀로로하고 좀 이미지가 좀 이제 오네요. 느낌 오네요. 예. 노는 거 좋아하세요? 근데 애기가 우리 이민정 위원장님도 예. 목소리 톤이 좋아. 아이 좋아요. 톤이 좋아. 갑자기 왜 그러세요? 또? 예, 방금 뭐 톤이 좋아. 열변을 토하면서 그냥 네. 뭐 근데 유세 제가 하시는 줄 알았어. 두 분 말씀에 사실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분 있고 근데 또 저희의 이제 입장도 있는 건데. 그럼 동의하시면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통일교하고 공천 헌금 특검의 우선이라고 네.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예방했을 때 네. 이렇게 좀 반박했는데 그게 거기 우선 낸다는 것도 조금 약간 공감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통일교 안 하자는 게 아니라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도 하자고요. 통일교부터 우선해서 이렇게 아니 좀 뭐 통일교부터 탄력적으로. 하든지 신천지부터 두 번째로 하든지 하여튼 하면 저희는 오케이라는 거거든요. 뭐 조직이 비대해지면 특검이 지금 뭐 100수십 명의 조직이 움직이면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 한 20억 미만으로 한 15억 정도 해가지고 네, 네, 네. 빨리 꾸려서 네. 김하병처럼 네. 일사천리로 해쳐보자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천하람 대표도 아실 건데 김하병처럼 일사천리로 안 되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그 정치적인 메시지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뭐 개혁신당 야당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국민의힘도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 그러니까 설득해 가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결론적으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개혁신당이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통일교는 하고 왜 그러면 신천지는 하지 말자는 겁니까? 개혁신당 입장은? 아니에요. 저희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신천지를 하십시오. 네. 근데 이제 통일교하고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신천지는 21년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전이긴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래요, 네. 그 당시에 뭐 가입이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건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없잖아요. 전재수의 건은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뇌물 줬고 뭐 시계 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이거는 바로 특검하자마자 3개월 6개월 안에 나올 겁니다. 근데 신천지 건을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일을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는 너무 많은 혐의를 너무 짧은 시간에 넣어놨어요. 그 안에 17개인가 18개인가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된 거예요. 자, 신천지 별도로 합시다. 별도로 빼서 근데 이거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여당 관련한 건이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얘기하기에는 철저하게 국민의힘 관련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수사기관 맡겨서 하십시오. 네, 그러면 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합의점이 나온 것 같아요. 하자는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별도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 하긴 별도로 한다는 거 하세요. 아니에요. 예. 그럼 요것만 국민의힘이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안 받죠. 아니 그러면 그 특검에는 뭐라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대 국민의힘이 아니, 뭐 넣을 제가- 건 줄 알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대순진리에서 아니 저는 넣어줘요. 넣어요, 궁금한 그거요. 게 제가 네. 궁금한 게 넣어. 그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신 신천지 관련해서 네. 증거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건 지금- 아니 우리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얘기 아니라 홍준표 선생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홍준표 선생님이 네. 한마디 한 거 외에는 네. 아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특검법을 성안을 할 때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을. 그러면 근데 반면에 방금 말씀 주신 대순진리교 같은 경우에는 법안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근데 하자고요. 그 부분은 저는 그 부분도 네, 하자고. 다 네. 하자고 같이. 로미 3143님이 강성필 특검도 하자고 그렇게 그건 안 아시죠? 됩니다. 털게 저는 안 맞나봐. 됩니다. 털게 맞나봐. 저는 그 특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레벨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새 거의 종편 수교로 불리면서 방송계를 주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정편 민주주의 지켜야 됩니다. 저 필리버스터 신청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천하람 대표가 오늘 정말로 멋지게 네. 멋지게 좀 필리버스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게. 일단 화장실에 햄버거 한 20개 정도 거의 휴지 보관함에다가 햄버거 아 좀-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뭐 필리버스터를
꼭 굳이 뭐 그렇게 막 24시간씩 막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그래도 부담은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담을 왜 굳이 본인들이 쓰려고 하냐고. 난 그럴 필요 없다고 보고 그냥 임팩트 있게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면 되는 거지. 사실 저희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제가 말하잖아요. 아니 자당의 대표가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없어.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예요. 상당한 문제죠. 네, 그 자고 있고 음. 그런 게 문제지. 사실 뭐 24시간 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뭐 48시간 하면 뭐가 바뀝니까? 결기는 보여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결기는 꼭 굳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안 되고 요즘은 사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24시간 리미트도 없애버려야 돼 그냥. 24시간 이거 리미트는 민주당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만든 거예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배려해 주는 거야. 우리가 그거 만약에 중단 안 시키지 장동혁 대표 죽는 거야. 근데 우리 장동혁 대표가 우리를 구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장동혁 대표 배려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세계 그 필리버스터 세계 기네스가 24시간 8분인가 그래요. 네. 근데 민주당이 24시간 지나니까 바로 기를 쓰고 중단시키더라고요. 그런 서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예. 24시간 이후에 이제 이거를 중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24시간 이후에 언제쯤 이거를 모여서 표결을 할지는 그냥 의장과 마음이에요. 국회의장. 예. 근데 그거 미리 조치를 취한 거예요. 야 24시간 갈 것 같다. 이거 24시간 8분 넘어가면 네. 더 난리 난다. 네. 서사를 만들어주는 거다 정치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바로 중단하고 표결해야 되니까 다 모여라. 이렇게 길을 쓰고 중단을 아이, 시킨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저는 장동혁 대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우리 김성열 수석님이 빨리 가셔야 돼가지고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버거킹으로 준비해달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천하람 뭐 먹이면서 하자. 천바오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 알려달라고. 2시에 만약에 본회의 되고 바로 네. 상정되면은 예. 첫 번째 법안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럼 예. 바로 시작해야죠. 예, 그러면은 지금 햄버거 사러 가시는 거죠? 네, 그건 아닙니다만. 예. 예, 수고하셨어요. 또 네.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이 너무 빡빡하셔가지고. 멋있다. 예, 먼저 다리를 뜨고 우리 나머지 분들은 네. 또 우리끼리 좀 더 놀다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우리 성필이 형은 네. 예, 생계형이라 짜네. 짜네. 이쁘게 문자가 봐주세요. 문자가 뭐 네. 올라오고 있어요. 저 민물장어 지금 출연료 대신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JMS 아가동산도 특검하자고 의견이 올라오고 아 있습니다. JMS. 응. 예. 그렇죠. 뭐 아이돌 이름 같네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이제는 좀 민주당이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지. 네. 여태까지 국힘 얘기를 주로 했는데 네. 민주당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 금고 이거 어떻게 됐어요? 금고가 거의 뭐 1m면 사람 그러게. 뭐 거의 키높이에 준하는 뭔가 그 큰 금고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런 건지 한번 궁금해지네요. 자, 압수수색을 개시했는데 그 증거 인멸할 시간 너무 많이 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경찰이 특검을 부르고 있어요. 경찰이. 네. 이 부분 보면 금고가 없어진 게 뭐 저는 이 금고 없어진 것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네. CCTV 돌리면 돼요. 그 주변에 CCTV 많잖아요. 그 큰 금고를 옮기려면 다 그 뭔가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 돌리면 잘 네.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그 정도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뭐 경찰이 의지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 어제 보니까 제가 제가 정말 기가 막혔던 게 경찰이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데 여러 혐의가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그 의혹을 총망라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를 받았어야 돼요.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넣어서 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김병기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구의원 있잖아요. 이분 자택을 압수수색하는데 거기서 여러 자료가 나왔던 거예요. 네. 뭐가 나왔냐? 김병기 의원 차남에 숭실대 편입 관련 의혹된 폴더가 나온 거예요. 폴더가 나왔어.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네. 압수수색을 막 하다가 그런 게 딱 나왔다. 그러면 영장의 그 내용, 그 혐의에 대한 적시가 되어 있으면 다 압수수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만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걸 보고도 다 들고 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찰이 지금 수사할 의지가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뒤늦게 출국 금지해놓고 마치 뭐 자신들이 엄청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뭐 언론에 얘기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수사해서는 저는 뭐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고 또 하나가 빠졌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동작 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빠졌어요. 동작 경찰서가 뭘 했습니까?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인이 법인카드 유용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술서가 들어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작 경찰서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자술서를 확보하고도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고 네. 지난 총선 때부터 이미 논란이 됐던 네.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법인카드 문제, 금품 공천원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경찰청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동작 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이 부분이 빠진 건 전 그런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지금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민중기 특검의 어떤 직권남용 부분은 빼고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전 그거랑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자기 식구들은 보호해주겠다. 전 이거랑 똑같은 구조기 때문에 저는 이 경찰이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야, 굉장히 난감한 얼굴인데 이쪽을 많이 쳐다보니까 많이 피곤합니다. 김병기란 이름만 떠올려도 너무 피곤한 거야. 저는 사실 네. 요즘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해가지고 네. 너무 일일 사건이 터지고 있어가지고 이 뉴스를 팔로우하기가 어렵고 사실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의 괴로운 상황이 되고 거예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금고 얘기 나왔을 때도 야 이건 또 뭐냐 금고는 열심히 살았다 진짜. 집에 금고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엄청 네. 큰 규모의 금고라서 아들 놀랐어요. 네, 차남 집에 뭐 옮겨놓은 있다고. 거죠. 아들 진짜. 집에. 예, 근데 예. 궁금한 게 그 금고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 전직 보좌 직원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전직 보좌 직원의 진술에 의해서 있다고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 전직 보좌관은 대부분 네.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술에 의한 거잖아요. 예. 전원 증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뭐 이 사람들도 있으니까 있겠다라고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어 점점. 많이 피곤하고요. 어쨌든 정말 죄송하고요.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될지 왜 여기서 모르겠고요.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과를 할 사람도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우리 이민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봤을 때 구구절절 틀린 게 없어요. 그 예. 금고에 얼마나 많은 리스트업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상상을 또 하게 되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금고를 옮기지 말고 금고 안에 내용물을 없애는 게 낫지. 이 멍청하게 그걸 왜 금고를 없애지? 아니 그러니까 1m나 된다면서 엄청 무거울 건데. 그러게요. 상상력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김병기 의원 이 강선 의원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네. 음성 녹취가 나왔잖아요. 예. 그때 막 얘기가 나온 게 황금폰이 있는 건 아니냐. 네. 김병기 의원이 과거에 그 검증 단장을 맡고 검증위원장 시절에 많은 의원들과 통화했는데 그 국회의원들의 치부와 관련된 본인들의 항변을 다 녹음해둔 것 아니냐라는 굉장히 뭐 의혹이 있었어요. 추측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혹시 금고에 보관해놨던 것 아니냐. 이민찬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석필 디스켓. 아 영화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꺼내잖아. 네. 그런 상상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착 누르면 착 나오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거기 써 있는 거 경민정 탁 누르면 아, 예, 녹음 소름 파일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소름 끼치는데 네. 전화 통화 해본 적도 민정이가 없는데. 그때 뭐 돈을 받았었지. 네. 그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의원들이 네. 뭐 여론이 있을 거 아니야. 아우, 나 통화했는데 네네. 내 목소리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불안해가지고 네네. 혹시 요 제명 저는 처분을 개인적으로 지금 이 그 국회에서 네. 아이폰 사용하기 운동을 벌이든지 해야지. 비밀번호 19개. 예. 아이폰 주면서도 또 네. 비밀번호 안 주는 의원도 그 당에 그거 있었잖아요. 진짜 나쁘잖아요. 예. 저 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강선우 이야기도 지금 해야 돼서. 한동원 그 검은 유차 때 네. 얼마나 아이폰 불편했어요. 비밀번호 음. 안 줬잖아요. 그러잖아요. 한동훈 물고 들어가네 여기서 또. 아 여기는 뭐 한동훈 뭐 방어할 필요 없으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네. 우리 민주당이 그때 얼마나 한동훈 비판했습니까? 그래놓고. 아니 뭐 그게 법꾸라지 아닙니까? 음. 보통 사람은 변호인에게 물어봐요. 네. 지금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휴대폰 이거 풀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열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휴대폰 그러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음. 이 휴대폰 비번을 안 풀어주는 자도 범인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보좌진들의 이 증언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 190석에 육박하는 법력권을 지휘했던 이 원내대표를 지낸 분이고 이재명 대통령과도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상대로 본인들이 법정
투쟁을 할 때는 네. 나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는 순간 모든 게 흔들리고 공격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분들의 진술이 지금은 우리는 비밀금고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만 이분들은 아마 어느 위치에 어떤 게 있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갔었다는 것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근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본인도 경찰들도 엄프를 하기 위해서 좀 흘리고 지금 증거인멸하고 있다. 우리가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다.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경찰이 여러 가지로 시간을 좀 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증거 인멸의 시간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뭐 김경식 의원은 라스베가스에 가서 외유도 하고 오고 엄지척 사진도 찍고 오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더라고요. 엄지척 사진을 찍은 게 증거 인멸 완료 신호였다. 이걸 하면은 입국해도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게 말을 맞출 시간이 줬다. 근데 말을 덜 맞췄나 봐요. 아니 또 강선우 의원하고 1억 줄 때 강선우가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김경희. 그걸 어떻게 된 거야? 뭐라고 하냐면 와, 진짜 놀라워요. 그 재수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충성 맹세를 하고 사람이 좋을 땐 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송사가 이제 일어나면 결국에는 각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돼요. 예. 그럼 각자의 변호인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내 클라이언트의 무죄를 아니면 혹은 죄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총대 맨다. 그럴 거 아니면 변호사도 필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경 시의원과 이제 강선우의 이제 재수의 딜레마는 시작된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는 더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김경 시의원이 미국에 나간다는 그 자체로 부적절했죠. 가서 뭐 굉장히 카톡, 부적절했죠. 뭐 텔레그램, 뭐 이런 거 다시 재가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최소한 이제 감방행은 내가 봐서 각오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이 언론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소돼서 이제 재판 가게 되면 나 재판정에서 다 볼 거고 그 전에 기소할 때 구속 기소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이제 구속 기소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꼬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에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방어권이 무너지고 아무리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해도요 증거라는 거는 황당한 곳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경찰이 이제 수사 제대로 하면 이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사건이고 예. 이 사람들이 뭐 무슨 범죄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일 수도 있다는. 그럴 수도 있나? 이게 근데 처음이 저는 그렇지 아닐 않을 수도 거라고 있다는 생각해요. 그런, 예. 그래서 저는 경찰이 잘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서동욱님이 또 2,000원 주시면서 네. 민주당은 아이폰 아니라 샤오미를 써야지. 예. 야, 역시 기종을 정해주셨어요. 저 샤오미 전철살인. 눈치점 이렇게. 스마트워치 쓰고 있습니다. 아 샤오미입니까? 네, 아 네. 예, 벌써 쓰고 있구나. 아 직위원회 샤오미 폰을 구경하러 갔다가 예. 괜찮네요. 이거 샀어요. 그러면은 1억 주는 거와 동시에 이렇게 네. 샤오미로 같이 이렇게 의사 표출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공천 이러고 받으려면은 샤오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당연히 공천 받으려면 1억 정도 줘야 되고 샤오미 폰 말 또이 하세요. 뭐 말을 해. 말을 1억 주면 공천 주냐고요? 사람에 따라 받은 다르지. 사람이 있으니까 아, 공천 받은 정말 사람이 잘못된 아, 거죠. 그렇죠.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 알았어요. 네, 잘못된 겁니다. 전 그 아이폰도 네. 공폰일 거예요. 그럴 교체를 수도 이미 있죠. 해놓고 네. 해놓은 다음에 또 근데 비번을 안 잠궈서 주는-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 근데 요즘은 그 이동통신사에서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종을 제가 휴대폰을 예를 들어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 핸드폰을 새로 샀어. A라는 휴대폰을.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 그래서 기존에 쓰던 걸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등록됐다고 다시 바꿨다고 뜨더라고요 전산에. 예. 그러니까 요즘 쉽게 증거 맞아요. 텔레그램은 네. 그런 방식이고 네. 그렇습니다. 성필영님 이재명 대통령도 비밀번호 경기도지사 시절에 압수된 아이폰 2대의 비밀번호에 대해 침묵하셨던 걸로 압니다. 예, 성남총각님이 또 10,000원 주시면서 그 말씀해 이번 주셨네요. 필요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국정원이야? 당신 국정원이야? 특검한다. 아니 이래서 강성필이 좋아. 김병기 의원 재심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재심이요? 네.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니 다 소명 다 했어요 그럼? 재심은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게 돼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한 일주일 안에는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당은 빨리 이거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라서. 전 그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막
얘기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께 다 소명할 수 있는 문제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 난 소명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자료를 딱 들고 막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소명은 안 하고 시효가 지났는데요.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재심을 연다고 그걸 다 소명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재심을 여는 건 이렇게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지만 이면찬 위원장님 말씀하신 딱 그대로인 거예요. 네. 아니 뭐 밤 늦게까지 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돼가지고 제명 결정을 했는데 네. 재심한다고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쉬웠던 게, 제가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사실 그런 얘기 하실 걸 걱정했어요. 뭐냐면 가끔 정치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내가 잘못을 했는데 네. 의원직 상실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아, 그건 본인 정치 생명이 걸린 거여가지고. 근데 아무리 뭐 의원직 상실 안 당해서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은 도의적인 책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사실은. 네. 얼마 전에 우리 이민찬 위원장이 좋은 말 하셨더라고. 어떤 말 하셨어요? 이 국민의 이 공소시효에는 끝이 네. 없다라고. 와, 그렇죠. 명언이네. 네. 그럼요. 네. 아니 뭐이 징계 시효가 3년이 지났다. 이렇게 네. 국민의 법감정에는 시효가 없죠. 맞아요. 정말 좋은 이 말씀이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법적으로는 좀 처벌받더라도 이 마무리라든가 아니면 사건 과정에서 억울한 면이 좀 이렇게 어필이 되면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도 있어요. 뭐 꼭 선출직이 아니라도. 그런데 법적으로는 무사했을지언정. 그러잖아요. 성범죄 저질러 놓고 공소시효 끝나가지고 와 해놓고 나 출마해야지 하면 누가 찍어줍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법감정에 대한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 JAYCHI님이 김경은 간이 배밖에 나온 여자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슈가 다른 이슈로 덮여가지고 이런 사람이 또 다음에 어떤 뭐 구청장 선거라든지 이런 걸 또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정치인이 국민을 무서워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너무 쉴 새 없이 막 주시는 바람에 슈퍼챗을 소개를 못 해드려가지고 미리부터 막 주셨던 분들 너무 죄송하고요. 조희정님 5,000원 주시면서 한동훈 전 대표님 지지자분들 모시고 요양보호사를 하라고 한동훈 씨는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뿔랄라님은 5,000원 주시면서 친한 게 적당히 해라. 민주투사인 척 그만해라 이러셨고요. 그리고 귀염둥님도 2만 원 주시면서 수사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개넴님께서도 15,000원 주시면서 집에 있는 고양이가 당계에 글 썼다고 하고 사과를 해라라고 말씀 주셨어요. SH님도 당 대표실에서 당계 셧다운 글 삭제, 당무감사는 무마는 가족이 했을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셨고, 로미님도 10,000원 주시면서 자, 뭐 일의 사안의 본질을 흐리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기도 하셨어요. 예. 우리 여의도 넘어 닦간다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정치에 고관여층이셔갖고 네. 이런 이 댓글들도 굉장히 초철살인이세요. 되게 그 수준이 고양이가 높죠? 했다고 해라.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저격하는 걸로 전 들리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뭐 안 좋은 거 뭔가 좋아요를 눌렀던가 그래요. 네. SNS에서.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아마 고양이가 눌렀다. 이재명 전 네. 대통령 관련된 거였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예. 이거 해명을 했는데 고양이가 했다 그런 적이 있죠. 고양이가 여기 젤리가 있어가지고 저는 뭐 네이버 이런 데서 결제할 때도 그걸로 탁 누르면 결제가 되더라고요. 클릭이 돼요. 고양이 발이. 그 이렇게 촌철살인의 네. 글을 주시니까 더 프로그램이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동접이 한 1,600 정도 이상을 넘어섰었는데 좋아요가 670개입니다. 지금 지금 방송 마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2번 누르면은 좋아요가 취소가 됩니다. 예,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쏙 드셨죠? 예, 다음 주에는 김기욱 씨가 목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겠네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